안녕하세요, 오리쌤이에요. 오늘은 바8 모든 메모 위치 공략을 해볼 건데요. 간단히 해설도 덧붙여 볼게요. 자, 그럼 출발해볼까요? 첫 번째 메모는 냉장고에 붙어 있는데요. 집에서 요리하는 미아 곁에 보면 있어요. 많이 사랑받는 것 같죠, 우리 로즈마리? 두 번째는 우리 로즈마리를 재우러 갈 때 바로 방으로 가지 말고 뒤로 가시면 뒷방에 있어요. 내용을 보면 루이지애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치열했던 이블린과의 사투를 단순히 가스 사고로만 무마했던 흔적이죠. 자, 세 번째 메모는 노트북에 써져 있는데요. 미아는 3년 전 사건을 자꾸 잊으려고 하고 에다는 그때의 기억을 잊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바하8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미아가 그 얘기를 싫어하는 건 비단 로즈마리랑 자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에단 때문이에요. 자, 다음으로 로즈마리의 병원 기록인데요. 여기서 진균 감염 여부에 대해서 별도 연락 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간 플레이하다 보면은 회상씬에서 병원에서 중간 연락이 와요. 즉 로즈마리가 감염체라는 걸 암시하는 부분이죠. 자, 다음 메모는요, 눈밭에서 읽게 되는데요. 자신을 납치한 작전 기록이에요. 무장병사 동반했는데도 적골랐죠? 다음은 마을 중앙에서 볼 수 있는 앵마기 사냥에 대한 설명이에요. 간단하니까 패스. 다음 메모는 마을의 집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늑대괴물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늑대괴물은 바르콜락일 거고, 전설의 늑대괴물은 바르콜락 알파겠죠? 다음 메모는 루이자 집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가축들이 자꾸 사라진다고 해요. 이건 라이칸으로 변해버린 마을 사람들이 잡아먹은 거죠. 자, 다음은 알치나성 현관에 있는데요. 방문 기록지입니다. 미란다와 드미트리스쿠는 자주 대화를 나누고 듀크는 이곳에서 배척받지 않고 있는 것 같죠? 자, 다음으로 듀크의 방에 있는 메모인데요. 이 철탑 모형을 포함해가지고 총 4가지 모형이 있으니 앞으로 4가지 모형을 다 풀어보라고 암시하는 메모예요. 다음은 와인 저장실에서요, 버지니스 샹기니아를 갖고 와야 된다고 알려주는 메모예요. 굉장히 고급진 와인이겠죠? 처음으로 세자매 중 한 명한테 쫓기게 되어서 떨어진 곳에 있는 지하 감옥이에요. 거기서 성에서 일했던 시종의 외모를 발견했는데요. 굉장히 아가씨들의 성격이 포악했다는 점과, 그리고 창문을 열었을 때 두려워했다는, 즉 약점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메모예요. 자, 다음은 지하 감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메모인데요. 사람들을 실험을 해서 적합과 부적합으로 저렇게 구분해서 실험을 강행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바로 옆에서 하나 더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방금 전에 언급됐던 캐릭터 중에 적합이라고 써져 있던 4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관찰했던 기록이에요. 세자매 중 한 명을 처치하고 버지니스 상균이를 얻기 직전에 바로 옆에 메모가 있어요. 희동 중에 한 명이 지하 저장고로 끌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메모예요. 썩은 쥐와 시체를 뜯어먹었다는 건 라이칸이 됐다는 거겠죠? 자, 다음은 드미트리스쿠 방에 잠입했을 때 바로 옆에 소파에 있는 메모입니다. 알치나와 하이젠베르크는 미란다 때문에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긴 한데 서로를 굉장히 미워하는 것 같죠? 메모에 따르면 미란다에 의해서 알치나는 불사의 몸도 얻었고 3 딸들을 얻었다고 해요. 개꿀이잖아. 다음은요, 서재랑 오페라 홀 가운데에 있는 시녀장의 쪽지인데요. 주인님의 립스틱은 발견하자마자 목욕실에 가져다 놓을 것이라는 메모예요. 제가 100% 클리어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목욕실 가면 립스틱을 발견할 수 있나? 그리고 바로 옆맵으로 가주시면 거기서 세 자매에 대한 실험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세 자매는 벌레에 의해서 이루어진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미 죽었지만 형태만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BOW란 소리죠. 자, 다음은 오페라룸에서 발견되는 추가 메모입니다. 방금 세 자매를 살려냈던 그 벌레에 대한 기록인데요. 딱 하나, 10도 이하의 기온에 노출되면 약화된다는 게 가장 포인트죠. 여기서 벌써 등장하네요. 카두라는 표현. 저 벌레도 카두에 의해서 생겨난 벌레예요. 자, 다음은 세 자매 중 한 명을 또 해치우고 나서 다락방에서 사화의 단검에 대한 얘기를 듣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드미트리스쿠를 처치합니다. 자, 다음은 성을 탈출해 폐가에서 보게 되는 쪽지인데요. 빨간 굴뚝이 있는 집에 의뢰물을 갖다 달라고 하는데 저거 열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주스러 가게 되죠. 자, 이번에 마을의 한 집에서 발견하는 메모인데요. 방금 전에 언급됐던 빨간 굴뚝이 있는 집에서 비명이 들렸다니까 그 집 남자가 잡아먹혔다는 소리죠. 그리고 마구간을 통해서 돌아서 뒤로 가면 된다는 힌트를 줘요. 자, 다음입니다. 크랭크 끼고 사다리 타기 전에
악기장인의 집에 들려주면 이 집의 열쇠를 베네비엔토 가문이 갖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즉 두 번째 플라스크를 얻고 오라는 소리죠. 자, 다음은 빨간 지붕이 있는 집에서 발견한 메모인데요. 집 주인이 기록한 건데, 집 주인이 미란다가 로즈마리를 하얀 결정으로 만들어버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걸 각 귀족이 나눠받는 걸 목격했다는 내용이에요. 즉 미란다의 실체에 대해서 좀 알았다는 메모죠. 자, 다음으로 마을 두 번째 방문 때 교회에 가주면요, 요렇게 크리스 분대의 기록이 있습니다. 에반 윈터스랑 로즈마리 윈터스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에단 동황차! 자, 다음은 한참을 플레이하고 나서 도나 아가씨에 대한 과거 기록인데요. 완전 외톨이였던 도나가 미란다에게 힘을 받으면서 구근을 통해 환각을 일으키는 식물까지 조종하게 되고, 그걸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세계에 끌어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점점 깨달아가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다음은 바르콜락을 처음 만난 그 집안의 등 뒤를 돌아보면 바로 루이자의 남편 시체가 있죠. 거기 메모를 보면 어떤 집을 가면 그 바르콜락을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바로 그레네이드에 대한 얘기죠. 자, 이번 메모는요, 모로한테서 플라스크를 뺏은 다음에 도망치는 과정에서 보트가 주차되어 있는 오두막 안쪽에 있는 메모입니다. 보트 열쇠가 광산 안 오두막에 있다는 내용과 호수 속 저수지에 괴물이 산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요. 자, 다음 메모는 크랭크를 얻으러 가기 전 오른쪽으로 살짝 시선을 돌리시면 크랭크에 대한 메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크랭크가 부서지면 2호기 걸 가져오라고 하죠. 자, 이번 메모는요, 저수지에서 물을 뺀 다음에 모로를 상대하기 직전에 발견할 수 있는 메모인데요, 카두라는 걸 사람들 몸속에 자라게 해서 라이칸, 즉 좀비로 만들었다는 내용을 알 수 있죠. 자, 모로를 해치운 다음에 모로의 거처에 가면 플라스크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더 미란다는 로즈를 이용해서 자신의 죽은 딸을 소생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로의 질투심까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번 메모는 저수지에서 모로를 쓰러뜨린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오른쪽에 크랭크를 쓰면 거기에 모로의 실험실이 있죠. 거기서 매그넌 옆에서 발견하는 메모인데요, 카두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균근을 감염시켰다는 실험에 관한 기록입니다. 자, 이번 메모 위치가 꼭꼭 숨어 있는데요, 마을 북쪽 듀크가 있는 곳에서 성배로 향하다 보면 오른쪽에 도개교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거기서 보트를 타고 남쪽으로 계속 향해주면요, 작은 동굴이 나오는데 그 동굴 안쪽에 크리스 분대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바이오하자드 7에서 나왔던 덜비와 이곳에서 발견된 변종사상균이 유사하다는 것과 미란다가 데이터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는 딸을 부활시킬 수 있는 그릇을 말하는 거죠. 자, 다음은 하이젠베르크의 얘기를 듣고 요새로 가는 길에 왼쪽으로 빠지면 오토의 가공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메모입니다. 빌리지에서의 균군과 엄브렐라와의 연관성을 언급해주는 메모예요. 자, 다음은요, 요새에서 꼬불꼬불 계단을 다 내려오고 나면 있는 메모인데요, 이 빌리지라는 마을에는 선조라 부르는 고대인들의 유적이 많이 남았다고 해요. 게임을 진행하면서 보는 신기한 유적들 그리고 벽화들은 다 고대인들의 것인데 이 땅이 뭔가 마술적인 기원이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 메모는요, 요새를 탈출하고 난 다음에 왼쪽으로 살짝 돌아주면 미란다의 옛 연구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흥미로운 기록이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귀족 알치나의 실험 기록입니다. 그녀는 이 땅에 있던 몰락한 귀족의 후예로서 선천적인 혈액 질환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BOW가 되면서 뱀파이어적인 특성을 띠게 되는 거죠. 다음 메모는요, 공장 진입한 후에 큰 톱니바퀴 주형을 얻는 방에서 주형 옆에 보면 있습니다. 하이젠베르크 기계병사들의 특징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가슴에 빨간색 리액터를 파괴하면 쉽게 처치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자, 다음은요, 하이젠베르크 공장에서 큰 파쇄기를 지나고 나서 발견할 수 있는 메모인데요, 하이젠베르크의 기계병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슴 부분이 약점이라는 얘기와 추진장치를 달아서 돌진 기술을 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갑옷을 입고 있을 땐 데미지가 들어가진 않지만 탄을 사용해서 갑옷을 벗겨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음은요, 하이젠베르크 열쇠를 찾은 이후에 보스전 직전에 찾을 수 있는 상자방에서 발견한 메모입니다. 스럼이라고 하는 보스는 정면에선 무적이지만 과열시키고 폭주시키면 물리칠 수 있다는 힌트를 줘요. 다음 메모입니다. 스트럼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하이젠베르크의 방에서 발견할 수 있는 메모인데요, 미란다가 자신의 실험체로 썼다는 걸 하이젠베르크는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라 해치워야 될 적으로 생각하고 미란다를 해치우기 위해서 로즈와 로즈의 아버지를 이용할 생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메모는요, 하이젠베르크 보스전을 하기 직전에 노트북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곳 빌리지가 변종사상균에 의해 감염된 곳이 맞다는 것과 프롤로그에서 살해당한 미아는 사실 미아가 아니라 미아로 변장한 미란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메모는요, 크리스파트에서 우르아슈를 해치우고 난 다음에 미란다의 실험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메모들인데요, 4명의 귀족이 에바의 그릇으로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임을 알 수 있고, 모루는 거대한 물고기로 변신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알치나는 선천적 혈액 질환으로 인간의 피를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하이젠베르크는 흉부에 전기가오리 발전기관 같은 게 있어서 자기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에바의 그릇으로는 부적절했다는 내용, 그리고 도나는 카두를 이용해서 환각을 일으키는 식물을 조종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덜 성숙해서 에바의 그릇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 메모가 사실 이번 게임을 관통하는 이야기인데요, 스페인 독감으로 딸 에바를 잃은 미란다가 100년이 지나고 나서 균근을 이용해 에바를 재생시키려는, 아니 부활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메모입니다. 균근은 균근이 감염됐던 모든 감염체의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100년 전에 감염됐던 에바의 정보를 갖고 있을 거고, 단 그 에바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균근을 견딜 수 있는 적절한 그릇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릇을 찾기 위해서 마더 미란다라고 하는 교주로서 마을 사람들이 숭배하도록 유도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카두를 이용해 감염체를 만드는 사례는 결국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 생겨난 사귀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연구 협력 때문에 3년 전 루이지애나 돌비에서 있었던 바이오하자드 7 내용, 즉 이블린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부적절했다는 내용이 있죠. 자, 이렇게 메모 찾아봤는데요, 한번 바이오하자드 빌리지를 클리어한 다음에 메모를 통해 처음부터 주어졌던 복선들을 확인해보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